기대가 되는데 저 이거 봐보세요. 이거 좀 봐보세요. 이거 좀 봐보세요. 윤영 씨처럼 맨날 로그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로그아웃 하자는 책이 한 권 있는데요. 그 책을 마침 이번 순서에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네요. 독서 알림이 2학년 7반 김보미, 김소희 학생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들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기 전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뭐죠? 네? 옆에서 이제 약간 대화해 보려고요? 다가가려면 저러네. 다가가려면 저래서 아예 나가 계시고.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저희들의 발표 주제인 로그아웃에 도전하는 우리의 겨울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저녁 10시, 야자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와 씻은 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네, 아마 스마트폰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역시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이 얼마나 해로운지 그리고 무엇을 잃게 해줬는지 깨닫게 해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책의 이름은 바로 로그아웃에 도전하는 우리의 겨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들의 디지털 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보미씨, 혹시 주인공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제가 지금부터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살짝 알려드릴게요. 주인공 수잔씨는 디지털에게 가족을 빼앗겼다는 생각에 6개월 동안 디지털이 없는 곳에서 자녀와 함께 삶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수잔씨의 삶은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디지털에게 가족을 빼앗겼다는 생각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이러한 경험은 생소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희씨, 디지털은 왜 우리에게서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걸까요? 그건 바로 디지털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지털이란 무엇일까요? 혹시 디지트란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디지트란 숫자를 의미하는데요. 이 숫자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 바로 디지털입니다. 0과 1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보다 더 좋은 음향과 화질을 제공해주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주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더욱더 디지털에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한 디지털에 중독이 되면 왜 좋지 않은 걸까요? 그건 바로 디지털 사용 방식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서울대학교 부법학관 건물 앞에서 여대생 한 명이 교내 셔틀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북 의성군 국도에서 DMB를 보느라 한눈을 팔던 트럭이 사이클 선수들을 덮쳤습니다. 스마트쇼에서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서로 스마트폰만 보고 걸어오다 부딪히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디지털로 일어난 사고들은 디지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시선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수잔씨는 저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소희씨, 어제 주인공 수잔씨네 집으로 놀러 갔다던데 어땠어요? 아니, 보미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어제 수잔씨 집으로 놀러 갔는데 수잔씨가 저의 핸드폰을 압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서 TV나 볼까 하고 방으로 들어갔더니 TV는커녕 컴퓨터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지루했는지 몰라요. 정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요. 소희씨, 그게 바로 수잔씨의 첫 번째 메시지, 지루함이라고요. 에이, 보미씨, 지루함은 따분한 거예요. 아, 알겠어요. 수잔씨는 지루함은 안 좋다라는 메시지를 저에게 보낸 거 맞죠? 아니에요, 소희씨. 수잔씨네 가족이 디지털이 없는 6개월 동안 어떻게 지루함을 달랬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먼저 집안에서는 요리, 음악, 취미활동 등으로 지루함을 달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밖에서는 어땠을까요? 밖에서는 여러 가지 운동과 산책, 여행을 다니면서 지루함에 대해 잊어갔고 이제는 이러한 활동이 미래를 책임지는 꿈이 되었다고 합니다.
보미 씨,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이제부터라도 이 지루함을 즐겨보도록 할게요. 그러고 보니 제가 수잔 씨한테 들은 또 다른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자녀의 성적이 향상되다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커다란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이 영어 문장을 해석하는 건데요. 하지만 저에겐 너무나 어려운 해석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들어 영어 전자사전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지만 각종 SNS와 뉴스를 보게 되면서 공부는커녕 시간만 빠르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맞아요, 소희씨. 저도 이러한 경험으로 성적이 떨어져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럼 보미씨, 제가 공부에 대한 중요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모르는 것이 나왔을 때는 영어 전자사전으로 찾기보다는 영어로 된 사전으로 찾고 바로바로 찾기보다는 좀 더 고민하고 질문하고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면 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미씨, 제가 어제 주말에 열심히 공부하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하나도 지키지 못했어요. 소희씨, 왜요? 보미씨도 아시죠? 주말에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가득 있다 보니 하나만 보기에는 다음으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이 너무 재밌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공감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소희씨, 혹시 그거 아세요? 수잔씨의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디지털을 멀리하여 건강을 지켰다라는 사실을요. 디지털을 멀리했는데 건강을 지켰다고요? 네, 2014년도 주요 매체 평균 사용 시간량을 보시면 TV는 3시간 6분, 컴퓨터는 52분, 스마트폰은 3시간 50분으로 하루 24시간 중 약 7시간을 디지털 사용 시간으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디지털 사용 시간량이 늘어날수록 여러분의 건강은 점점 더 저하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수잔 씨는 저에게 건강을 지키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디지털에게 빼앗긴 건강을 어떻게 하면 되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스마트폰을 50분 정도 사용했다면 10분 정도는 시선을 멀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눈의 근시의 원인은 스마트폰 역시 포함되는데요. 너무 오랫동안 작은 화면에 집중하다 보면 눈에 피로가 생겨 눈의 근시 현상을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둘째, 야외활동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밖으로 나가 여러 가지 운동과 산책을 하면서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디지털 사용 시간량이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건강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셋째, 수면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저녁 10시 시작되는 스마트폰은 새벽이 될 때까지도 계속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일찍 잔다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피곤하지 않고 수업 시간의 집중도도 올라가면서 선생님과의 관계 역시 좋아지겠죠? 여러분, 왜 아직도 이런 디지털이 우리에게 불필요한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있잖아, 엄마가 야! 듣고 있어? 들리니? 지금 내가 하는 얘기 이런 결과를 가져다준 디지털, 꼭 우리 삶의 필수품인 걸까요? 디지털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가족을 빼앗아갔고 건강을 악화시켰으며 능력을 저하시켰습니다. 어쩌면 디지털이 없는 세상은 우리의 공부 방식, 먹고 자는 방식, 친구를 사귀고 싸우고 계획하여 노는 방식까지 모두 바꿔버렸으며 가족 간의 사이는 더 결속시켜주고 개인으로서는 더 넓게, 더 높게 나가게 해주는 지름길일지도 모릅니다. 디지털의 등장으로 과거와 오늘날을 즐기는 방식이 너무나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문제는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어른에서 세계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다가오는 주말부터라도 디지털이 없는 지루함을 느껴보시는 것이 어떠신가요? 전파 소리보다는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사람과 기계와의 대면이 아닌 사람과 사람끼리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이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독서 프레젠테이션의 김보미, 김소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